확률 파트 들어왔습니다. 자, 확률 첫 시간인데, 확률에서 쓰는 용어들 위주로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은 시행과 사건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죠. 시행이란 단어와 사건. 자, 주요 용어들, 용어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행입니다. 어떤 걸 시행이라고 하느냐? 첫 번째 조건. 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첫 번째 조건. 같은 조건을 여러 번 반복 가능해야 한다. 같은 조건 여러 번 반복 가능. 자, 직접들 쓰시면서 한 번씩 용어들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 같은 조건을 여러 번 반복 가능하면서 그 결정은 우연히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표본 공간이라는 단어 한번 익혀보죠. 영어로 보통 S를 많이 쓰고요. 대문자 S, 샘플 스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어떤 시행에서, 시행은 좀 전에 배웠죠?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집합. 결과를 다 모아뒀다는 소리죠? 모든 결과 집합. 전 사건과도 동일합니다. 전체 사건이란 뜻인데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거고요. 자, 사건이라는 단어도 다뤄봐야 되겠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표본 공간이 전체인데요.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일부라는 소리죠. 자, 사건 중에 근원사건, 전사건, 공사건,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쭉 써놨는데요. 한 번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사건, 표본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표본공간, 부분집합 중에서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하는데요. 그 조건은 뭐냐면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 그것을 근원이라고 한다.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사건들을 다 집합으로 표시하고 있죠. 전사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고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전체 사건을 뜻합니다. 자, 공사건, 공집합이랑 유사하죠? 용어가 절대로 이러하지 않는 사건. 공집합으로 실제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합사건, A 또는 B라는 소리고요. 표기법으로는 합집합이랑 동일하게 나타낸다. 자, 곱사건, A 그리고 B라는 소리고요. 이것은 교집합이겠죠? 교사건이 아니라 곱사건이라고 한다. 구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곱사건. 자, 배반사건은 어떤 거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않는다. 교집합이 어떻다? 공집합이 된다. 곱사건이 공사건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사건이요.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여집합이죠? 자, 이렇게 용어들 정리해 주시고요. 한번 예를 들어서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한번 들어보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 있습니다. 용어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본 공간. 모든 결과를 다 적은 걸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요. 통상적으로 S를 많이 쓴다. 스탠다드 스페이스 1, 2, 3, 4, 5, 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했을 때 A라고 했을 때 A를 사건으로 표시해보면 1, 3, 5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공집합 중에 1, 2 이런 사건들을 뭐라고 한다?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요. 원소가 한 개인 사건이죠.
자연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자연수 눈이 나오는 건 전체 사건이죠. 전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칠의 눈이 나오는 사건. 칠의 눈은 나올 수 없죠. 공사건이라고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용어 한 번씩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좀 간단하게 하시죠. 넘어갈게요. 자, 본격적으로 확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이라고 해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대문자 P로 표기를 하고요. probability의 약자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probability. 약자로 확률이라고 쓴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A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를 쓴다. 그러니까 PS분의 PA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전체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분에 A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를 적어줘도 무방하다. 자, 찬찬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구별하자라고 적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를 할 때요.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이것은 수학적 확률이고요. 그런데 동전을 5번 던졌을 때 3번이 앞면이 나온다. 이랬을 땐 5분의 3이라고 쓰죠. 이것은 통계적으로 5번 중에 3번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률의 기본 성질 3가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최소한 확률은 음수가 될 수는 없죠.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전체 사건인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 같거나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전 사건, 전체가 일어날 사건이니까 확률이 얼마가 된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1이 될 수밖에 없다. 전 사건이죠. 자, 공사건이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얼마냐? 공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빵이 된다. 공사건. 자, 크게 어렵지 않은 파트죠? 가볍게 필기하시죠. 넘어갈게요. 자, 확률 파트 처음 들어오면서 용어 위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파트니까요. 가볍게 필기하시면서 용어들 좀 익숙하게 해주시는데 주 목적이 있겠습니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해 보겠습니다.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서 식으로 써보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 빼줘야 한다. 집합 파트에서 익혔던 내용이죠. 동일하다. 그런데 PA 더하기 PB가 될 때가 있는데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이렇게 되겠죠.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을 뭐라고 했다? 배반 사건이라고 배우고 오셨습니다. 자, 여사건이요. 여사건은 그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여사건이라고 하고요. 여집합이랑 유사한 용어죠. 1에서 A 사건을 빼주면 된다. 사례에 따라서 여사건으로 구하는 게 빠른 케이스가 많이 있다. 이 정도로만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도형적으로 확률을 구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한번 용어 정리해볼까요? 연속적인 별량을 크기로 갖는 표본 공간의 영역 S에서 S 안에서 각각의 점을 잡을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확률을 실제 구할 때는 영역의 넓이로 구할 수 있다. 전체 영역 S의 크기 분의 영역 A의 크기로 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좀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문제를 하나 가져왔고요. 기하학적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하고 있고요. 내부의 점을 잡을 때 PAB가 둔각삼각형이 되는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을 넘어가는 각도를 둔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반원을 그려주시면요. 여기가 지금 P점이 위치하게 되면 여기는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직각삼각형이요. 그러니까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지금 보시는 이 반원보다는 밑쪽의 점을 잡아야 이런 식으로 둔각삼각형이 될 것이다. 전체 영역인 요 확률을 구하자면 확률이요. 이 확률을 A라고 했을 때 사건을 PA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전체 영역인 정사각형의 넓이분의 반원의 넓이보다 작은 영역이 떨어지면 되니까 반원의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파이 R제곱의 반이죠. 2분의 파이 곱하기 R은 1이고요. 1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8분의 파이 답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도형의 넓이로 확률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을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냥 용어 정리 주로 했고요. 자,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